안녕하십니까. 1호전을 취재본부장 강영진입니다. 오늘은 작은 거인이 아닌 위대한 거인을 한 분 소개하려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양지로에 왔습니다. 계대 뒷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구에 기네스 기록을 소유하고 전시관을 가진 최창년 밝은 내일 회장님입니다. 이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차별과 쭉 살아온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있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검정고시를 하고 이 땅의 모든 그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차별을 극복하고 그 버스, 저상버스 도입 운동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하신 분인데 지금 현재는 문화운동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우리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이런 또 문화적 차별과 싸우고 있는 우리 최창년 기네스 전시관장님, 예, 제가 소개할 곳은 바로 최창년 기네스 전시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아담 스미스가 있었고 기획경제에 마르크스가 있었다면 장애인 운동계에는 최창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구가 보유한 최창년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창년으로 길이 기록되어야 될 뿐인데 어쩌면 이것도 차별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장애인이 이런 위대한 기록을 했다면 많은 언론들이 조명을 받았을 텐데 어쩌면 이것도 새로운 차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도 극복하실 분은 바로 최창년 회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창현 회장님의 활동 보조인 박중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밝은 내일 IL 이사하면서 우리 최창년 회장님을 또 감동적인 대단한 이야기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수석 강사 김혜영입니다. 네, 지금부터 최창년 기네스 전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최창년 회장님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예, 어린 시절 쌍둥이로 형으로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울지를 않고 움직이질 않아서 최창년 회장님의 부모님께서 죽은 줄 알고 윗목에 이렇게 밀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곧이어 태어났습니다. 그 남동생은 너무나 우렁차게 우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최창년 회장님은 그 이후로 부모님의 손에서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지만 장애라는 인식이 그 시절에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서 부모님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창님 회장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점집에도 많이 가시고 또 한의원에 가서 침도 너무 많이 맞으시고 그래서 최창년 회장님이 어느 날 엄마 저 이제 더 이상 침 맞는 것도 힘들고 점집도 가기 싫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해서 어머니가 이 아이는 다른 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창현 회장님은 집에만 한 30년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를 그렇게 장애에도 이제 등급이 있지만 중증 장애인이시거든요. 이렇게 중증 장애인으로서 사회 활동을 학교를 다닌다던가 뭐 휠체어를 타고 나간다던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늘 라디오와 TV를 보시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항상 상상을 하셨고요. TV를 보면서 와, 나도 슈퍼맨이 될 거야. 약한 자들을 돕고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슈퍼맨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30년 동안 당신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들을 지금 거의 90% 정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최창현 회장님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없대요. 늘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어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지난 어느 날, 네, 그때 정말 이 모든 훌륭한 일을 최창현 회장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운명의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학생으로서 자원봉사를 오셨다가 지금 20년 넘게 옆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이경자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네, 처음 배웠을 때는 그냥 추리닝 하나 걸치시고 신발도 안 신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저 세상 밖에 처음 나오는 좀 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좀 그랬었거든요. 옷차림이고 뭐 그랬는데 둘째 날 이제 헤어질 때 이제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집에 혼자 있고 그래서 좀 말친구도 해주고 좀 도와줄 봉사자 해주면 좋겠다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또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을 위한 일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이제 이경자 국장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96년 1월 두 분은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장애인도 인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밝은 내일회를 설립하십니다. 그리고 최창현 회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95년 6월에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한 달 만에 합격을 하십니다. 이경자 국장님이 도와주셨죠, 물론. 그리고 98년도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또 바로 합격하십니다. 머리가 좀 좋으셨나요? 네, 열심히 하셨나봐요. 네,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느꼈던 거를 실천하시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2001년도에 대구에 저상버스 도입 운동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대구가 저상버스가 다른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다니셔서 그런데 다녀보시면 대구에 저상버스라는 게 버스가 낮아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 가보면 거의 다 그런 버스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막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 시장 지방선거가 있을 때 시장 후보들을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장애인이 정말 생활하기에 얼마나 지금 이 대구 시내가 불편한지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행정적으로 실천을 해주시라라고 해서 장애인 체험을
강제는 아니고 네. 자발적으로 네, 시켜주셨죠. 네, 그래서 네, 감동이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시장님 되시는 분들은 대구에 장애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데 예, 역할을 하셨죠. 네, 그리고 2005년도에 드디어 우리 최창현 회장님이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하신 거에 전 세계에서 중증 장애인으로서 기네스 기록을 몇 개 가지고 계시죠? 3개입니다. 네, 하나, 두 개도 하기 힘든데 3개입니다. 예, 형 계셨고 쌍둥이, 예, 형제분 해서 3남매였었죠. 예. 그런데 그 형님이 이제 결혼할 사람을 집에 인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방에 장애가 있는 최창현 회장님을 보시고 파혼을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셨다는. 예,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정도로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고 집에 가둬서 정말 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셨죠.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죠. 네. 지금은 이제 최창현 회장님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덕분에 예, 이렇게 학교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장애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만나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 속에서 굉장히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이제 말았는데 최창현 회장님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기네스 전시관입니다. 기네스 기록을 중증 장애인이 3개나 달성하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네,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주 최강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예,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세계에서 기네스 도전을 해서 3번이나 기록을 달성을 하신 유일하신 분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기네스 전시관을 이렇게 만드셔서 가지고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장애인도 이제 시설이 아니라 탈시설을 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2005년도에 전국에서 10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에 이미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제 지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최창현 회장님은 쉬는 날 이 몸으로 쉬는 날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공사하는 데를 가면 턱을 보시고 화장실을 보시고 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늘 점검을 다니셔서 건물을 짓는 분들이 싫어하시겠어요.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이 부담을 느끼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다녀보면 이렇게 장애인들이 사실 편한 건물은 비장애인들은 더 편합니다. 예, 저희가 그 덕분에 이렇게 지금 편하게 건물들을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네스 도전을 위한 시작을 합니다. 1999년 예, 휠체어를 손으로 밀 수가 있으신가요? 손이 네, 잘 안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지만 나는 혼자 회장님은 이게 좀 고집이 있으신지 의지라고 표현을 하셔야 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장애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휠체어를 보시면 이렇게 전동 휠체어든 수동이든 밀어야 됩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 당연히 나는 휠체어를 움직이는 걸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기 봉 아시죠? 그걸 잘라서 빨대를 꽂아서 여기에 끼우셔서 입은 건강하시거든요. 이가 건강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로 밀어서 이제 내 스스로 다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999년 우리나라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임진각, 음성, 문경, 대구를 다시 돌아오는 45일의 국토 종횡단에 드디어 성공을 하십니다. 와! 네, 성공을 하시죠. 자, 그때 이제 용기를 얻어서 1년 뒤 2000년에 미국을 가십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100배 이상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을 해서 뉴욕까지 112일을 5,500km를 횡단을 옆으로 하십니다.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떠셨나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112일. 근데 그 과정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제가 그러니까 7개월 정도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네, 불의의 또 도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7개월을 하면서 회장님이 아파서 어쨌든 누워 계셨지만 그 과정에 이경자 국장님은 마트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경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살리가 아니고 주위 분들에게 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럽 중동 이야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가실 때만 해도 이제 이분이 이제 기네스에 막 오른 것도 아니고 하시다 보니까 그냥 주위에 뜻있는 분들이 조금 도와줘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이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주무실 때가 마땅치 않은 때가 많아요. 그러다 이제 홈리스들이 묵는 숙소에 하룻밤 자게 되었어요. 근데 홈리스들이 미국에 여러분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은 홈리스의 삶 자체도 인정하는 자유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잘 그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리지 하고 생각을 하시다가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물컵 2개를 좀 갖다 달라, 물을 담아서 라고 하셨고 이제 물컵에 물을 담아서 2개를 가져왔더니 하나를 마셔보시라고 홈리스 한 분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분은 당연히 물을 마셨겠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손과 발이 건강해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손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물을 먹여주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목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건강한 뭔가 신체를 가졌으니 무엇을 해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홈리스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의 이러한 도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68일간 이제 이웃나라 일본을 가십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대구에서 유니버시아 대회가 있었죠? 있었고 네. 지하철 지하철 참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회장님은 이렇게 자신의 뭔가 명예를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활동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금방 말씀하셨던 3,400km 종단 가고시마현에서 와카나이까지 일본은 나라가 길잖아요. 그래서 종단에 성공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알리고 싶었던 게 말씀하셨던 대구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기원하는 마음, 그리고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네스, 여기 보시면
예, 인증서가 지금 3개가 있죠. 이 인증서의 첫 단추를 여는 1년 7개월간의 유럽 중동 35개국. 예. 이거는 28,000km예요. 제가 아까 북아메리카 미국은 5,500km라고 했죠. 네, 그 휠체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이라는 게 다른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의 이러한 도전을 굉장히 높이 사고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해주고 국가에서 또 기업들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도전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의미를 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알리고 싶었던 건 회장님이 우리나라의 남북 평화 통일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 계속 편지를 써서 지원을 도움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많이 받지 못해서 아까 이제 알고 계시는 3천여만 원 그것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스타렉스 차 한 대 지원해 주시고 그러한 이제 작은 돈을 가지고 무작정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 대학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35개국 중동을 28,000km를 종횡단 성공하시죠. 자, 이때 이제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년 7개월이면 거의 계절이 한 7번, 7번 바뀌는 긴 시간이잖아요.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죠. 자원봉사자로 운전을 해주시던 분이 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렇죠. 대학생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지원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제 운전을 앞에서 스타렉스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면 뒤에 휠체어를 타고 따라가는 그런 도전을 하는데 그렇죠. 위험해서 이제 각 나라의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일정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최창현 회장님께서 각 그 이제 가고자 하는 나라의 한인회와 연결을 해서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일정을 또 소화하셨죠. 자, 그래서 2006년도에 첫 기네스 기록을 달성하게 되십니다. 와. 네, 중증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입으로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여기에 보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감동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기 보시면은 폴란드라는 나라에 다리오 씨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알리시면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다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당신 대단합니다 하고 응원을 해드리면서 우리 집에 하루 묵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댁에 하루 묵는데요. 당연히 장애인이 없다 보니까 집이 계단으로 되어 있었겠죠. 휠체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불편함을 그 다리오 씨 가족께서 느끼시고 계단에 삼각 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룻밤을 묵는데 그걸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해주시는 건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회장님께서 너무 감동을 하셨다고 지금 여기 전시회에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자,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제 거기에 하루 묵으시면서 또 말을 이렇게 직접 사진에 보면은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은 대회에서 경주 대회에서 우승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신었던 말굽을 또 선물로 행운의 선물로 받으셔서 저렇게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 전시관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네스 기록을 하나 이제 달성하시고
좀 쉬시면 좋을 텐데 에너지가 어디서 그렇게 나시는지 2015년 다시 두 번째 기네스 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 아시죠? 네, 제주도 해안을 24시간,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오로지 물만 드시면서 그 입으로 민 휠체어를 도전을 하십니다. 네, 그랬더니 얼만큼 가는지 도전을 하셨더니 제주도 한 바퀴 반 255km를 주행을 하셔서 입으로 24시간 동안 가장 먼 거리에 도전을 성공을 하시죠. 그래서 기네스 회사에서 두 번째 인증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에 또 드디어 세 번째 세계에서 이제 유일한 중증 장애인으로서 기록을 갱신하시죠. 24시간 동안 이제 동해안, 우리나라의 동해안을 기성 파출소에서부터 통일 전망대까지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주도 한 바퀴 반을 돌았을 때 255km라고 했죠. 그런데 동해안은 280km를 완주하십니다. 네, 이때 그렇죠. 24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2-3시간 자도 막 피곤하고 그런데 계속 거기를 달린다고 생각을 그렇죠. 그것도 이로 이렇게 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뭐 볼펜 1시간만 물고 있어도 여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회장님, 저는 이제 회장님의 이 유럽 중동 35개국 때 매일 이제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매일 당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쓰신 일기장을 제가 원본을 다 읽어보고 와, 진짜 대구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셨구나라고 감동을 해서 제가 지금 한 5년 전시관이 생기면서 같이 이렇게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죽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오해를 받고 또 뭐 다양한 또 남겨진 한국에서의 밝은 내일 IL에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하실 때 포기하고 싶었겠죠. 몸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비도 오고 눈도 오지만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계속 달리십니다. 저녁에 누우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나도 포기하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때 마지막은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렸을 때 꿈꿨던 슈퍼맨,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의 도전으로 인해서 꿈과 희망을 주자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그 일기에 적혀 있어서 제가 살아가면서 회장님도 하시는데 두 손발 멀쩡한 내가 무엇을 못하겠나라고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시관을 드디어 2016년 6월 23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인가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지금 2022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저작년인가요? 19년. 2019년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이제 개선하는 교육을 국가에서 의무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여기를 신청해서 오면 무료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와서 해야 되는 건 의무가 아닌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교실에서 뭐 이제 간단한 체험하고 하면서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인 회장님을 만나고 이렇게 전시관을 보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면 훨씬 효과가 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예, 최창현 회장님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한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회장님과 만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개선 교육 원이 조금 이제 넓게 옆에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또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회장님의 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회장님이 이제 가장 염원하시는 것은 우리나라가 당신의 이 몸처럼 당신의 몸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은 게 내 몸과 같이 안타깝다라고 늘 생각하시면서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휠체어를 또 타고 도전을 하는 계획을 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또 회장님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때는 여러분께서 다 같이 함께 달리고 응원해 주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고요. 회장님이 또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기네스 전시관 여러분 꼭 와서 함께 회장님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회장님을 보면서 회장님의 도전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함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한 저는요. 회장님께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하고 계시는 밝은 내일 IL에 이사면서 최창현 기네스 전시관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수석 강사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최창현 회장님의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온 친구들에게 선물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이 지금 교보문고나 여러 군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초등학생에서부터 어른까지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최창현 세상을 날다 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감동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창현 회장님의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또 장애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으로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걸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엄마인데 우리 둘째 아이는 제가 임신 중독으로 거의 800g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많았고 이 장애라는 거를 극복하기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부모님들이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또 제가 장애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발짝도 못 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세브란스 김현우 박사님에게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때부터 100미 달리기를 연습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한 8개 정도, 또 동메달도 많이 따놨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꿈이 자꾸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그 보컬 가수가 돼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희망을 갖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와서 여기 회장님을 뵈니까 제가 부모로서 더 도전을 못 시키고 또 더 많은 교육을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또 반성도 되고,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저에게는 저희 아이를 앞으로 어떤 꿈을 더 갖게 해줘야 될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펼쳐나갈지 더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자리가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만남은 지금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영원히 저와 저 아이가 생존할 때까지, 또 여기 회장님이 생존하실 때까지 정말 많은 공부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또 이 세상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오늘 이것을 소개한 이유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요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도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추천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가능한